최근 2080 치약 이슈,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문제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치약의 주요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이번 이슈가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건 2080 치약에서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이 검출되어서인데요. 이 성분은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치약에 들어가는 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볼 건데요. 크게 5가지 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분인 연마제 성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마제는 말 그대로 이렇게 마찰해서 조금 갈아내는 건데요. 대표적인 성분은 실리카와 탄산칼슘이 있고요. 이 역할은 치아 표면의 플라그와 착색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치아 표면에는 플라그라 해서 우리말로는 치태라고 하고요. 이 세균들이 덩어리 가진 것들이 이제 치아 표면에 이렇게 붙어서 충치도 일으키고 잇몸 질환도 일으키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닦아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활용되는 이제 연마제 성분이 치약에 들어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성분이 너무 강하면 치아가 좀 마모되거나 이가 좀 시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이 너무 많은 것도 좋지가 않고요. 너무 적어도 치아가 잘 닦이지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미백 치약이나 좀 이렇게 화이트닝이라고 하는 치약들은 이런 성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마력이 센 치약이 하얘지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이가 약간 시릴 수도 있다.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치약에 들어가는 두 번째 성분은 불소가 되겠습니다. 불소는 이제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이고요. 치아의 제일 바깥층을 범랑질이라고 하는데 이 범랑질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에 허용된 농도는 1000ppm에서 1500ppm 정도 되고요. 이 용량이 너무 많은 것도 좋지가 않고 너무 적어도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적정량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성분은 계면활성제입니다. 치약이 입안에서 양치할 때 거품이 나게 하는 성분인데요. 대표적인 성분은 SLS라 해서 라오릴 황산나트륨이고요. 거품이 많다고 무조건 세정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적정량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분해염이 잦은 사람이 이 계면활성제가 너무 많은 성분의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잇몸을 너무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거품이 많다고 양치가 잘 되는 것 아니다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향균 보존 성분입니다.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분인데 이 트리클로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리클로산이 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강력한 살균 성분입니다. 세균의 지방산 합성을 억제해서 세균 증식을 막아주는 물질입니다. 이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이 예전에는 여러 군데에 많이 쓰였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치약에도 과거에는 쓰였었고 그다음 뭐 비누 그 다음에 뭐 바디워시, 그 다음에 뭐 주방용품 이런 것들에 트리클로산들이 다 함유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이것들이 사용이 줄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거 사용을 점점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냐,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 트리클로산의 첫 번째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신체 호르몬 내분비계,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에 교란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사용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실험에서 갑상선 호르몬 감소, 성장이나 발달 이상이 감지가 되었고 그래서 임산부나 영유아는 특히나 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리클로산의 문제는 항생제 내성을 만드는 건데요. 트리클로산 때문에 세균이 다 죽으면 다행인데 다 죽지 않고 일부 세균들은 버티면서 살아남게 만들어서 오히려 내성균을 만드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리클로산의 세 번째 문제는 체내에 축적이 된다는 건데요. 트리클로산은 피부나 구강 점막, 그 다음에 소화관통에서 흡수가 돼서 체내에 축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클로산을 각국,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냐면 미국에서는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항균 비누를 금지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같은 데에서도 트리클로산 함유된 어떤 제품들을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세계 각국에서도 규제가 되고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는 성분인 만큼 현재는 사용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치약에 쓰였지만 지금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드시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치약에 들어가는 5번째 성분, 향감미 성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멘톨이나 자이리톨 같은 그런 성분들인데요. 이러한 어떤 성분들은 상쾌한 사용감을 주기 때문에 치약에 조금씩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나 뭐 임산부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치약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치약은 비싼 치약이 아니라 나한테 잘 맞는 치약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잇몸이 약하거나 이가 시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연마 SLS 프리 제품을 쓰시면 좋고요. 특히나 시린이 치약, 이가 시린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많이들 권하는 치약이 센소다인 치약이 있습니다. 센소다인 치약은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한 치약이고요.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가 시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보통 적극적으로 많이 권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린 이가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센소다인 치약을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충치가 잘 생긴다 하는 분들은 이제 불소 함량에 대해서 조금 함량이 높은 치약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센소다인 치약은 근데 쓴다고 뭐 한 번에 효과가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3개월, 6개월간 꾸준히 쓰셔야 지각, 과민, 좀 예민한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센소다인 치약 선택하시고 꾸준히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산부와 아이는 향이 너무 강하지 않고 성분이 단순한 제품의 치약을 선택하여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2080 치약 이슈로 많은 소비자분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를 계기로 내가 매일 쓰고 있는 이 치약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한번 짚어봤으면 해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치과의사가 쓰고 있는 치약이 무엇인지 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